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고성능 무기 소자에 관한 연구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일반적으로 인디움, 갈리움, 징크 옥사이드와 같은 N타입 전자수송층과 결합해서 태양 전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은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 전지에 사용하지 않고 용액 공정이 가능한 틴필름 트랜지스터 소자에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세슘, 주석, 인디움, 사방전개를 갖는 채널층을 형성합니다. 이때 이 물질을 이대로만 사용하게 되면은 빠른 결정화 속도로 인해서 결정성 및 균일도가 좋지 못하고 어, 주석 이가가 사가로 산화되려고 하는 현상과 그 다음에 주석과 인디움의 강력한 안티본딩 그리고 주석의 양공 생성 능력이 자체적으로 매우 강력한 피 도핑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의 물질을 조정하고 첨가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의 문제점을 제어하였습니다. 우선 소자를 만들기에 앞서서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솔루션을 제조할 때 세시움 인디움 그리고 주석 인디움 분말을 다양한 몰비로 DMF에 용해시킨 후에 200도 핫플레이트에 교반해서 제조를 합니다. 이때 전구체 및 첨가제로서 어, 불소와 주석을 넣고 일부 인디움화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인디움화 납을 대체제로 넣어서 페로브스카이트 솔루션을 제조하였습니다. 소자의 구조는 혹시 제 마우스가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네, 모르겠는데 보여요. 소자의 구조는 바텀 게이트 그리고 탑 컨택으로 제조하였고 그 위에 금 전극은 40나노미터를 장착하였습니다. 이제 채널의 폭은 150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1000 마이크로미터로 제작하였습니다. 세시움 인디움 그리고 주석 인디움 전구체 비율에 따라서 제작한 채널의 이동도는 요 B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량의 세슘 인듐을 넣은 경우 여기 1.1부터 1.4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요 경우에는 반도체로서 소자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1.0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동도가 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1.25 몰비만큼 들어갔을 때 이동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량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4만큼 몰비가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세슘 인dim의 상분리가 발생을 해서 성능이 감소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C 그래프도 트랜스퍼 커브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설명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또 D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번 사용을 했을 때 임계 전압이 이동하는 소자로서 좀 불안정한 특성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뭐 최적화를 위한 어, 불소화 주석이나 아니면은 인듐 납을 뭐 첨가한 형태는 아니고 약간 그냥 기본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최초 물질 그것 자체의 몰빙을 좀 조절해서 만든 트랜지스터의 성능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납을 인듐 주석을 대신해서 대체적으로 넣었을 때의 결과인데요. 1.25 몰비로 과량 세시움 인듐 전구체 솔루션을 만든 페로브스카이트 용액에다가 인듐 납을 넣었을 때 온오프 비율을 측정했더니 10몰%를 넣었을 때 성능이 매우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10몰%에는 매우 증가를 했지만 뭐 5몰%나 15, 20 이런 몰%로 가게 되면은 확연한 성능 차이가 또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납이 필름, 이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결정화 및 균일도를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그 표면 분석 관련해서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듐 세슘에다가, 인듐 주석에다가 불소와 인듐을 첨가하게 되면은 불쏘기의 강력한 전공 억제 능력이 결정화 속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가에서 사가로의 산화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동도 및 임계 전압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이제 7몰%만큼의 불소와 주석이 첨가되었을 때 가장 높은 이동도를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선 조건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게이트 전압에서 가능한 높은 온오프 레이시오를 얻기 위해서 채널 두께를 제어하였습니다. 이때 15나노미터의 채널을 형성했을 때 가장 높은 모빌리티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두께나 길이, 그리고 물질의 비율 같은 것들을 적절히 조절했을 때 C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고 이때 어, 이동도는 약 55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온오프는 3 곱하기 10의 8승 정도가 되는 이런 우수한 성능의 트랜지스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뒤에 아웃풋 커브를 보면은 낮은 드레인 전압에서는 우수한 선형성 및 이제 높은 드레인 전압으로 가면은 포화 전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길이에 따라서도 해봤는데 이때는 이제 150 마이크로미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추가로 이제 접촉 저항을 컨택 레지스턴스를 이제 좀 알아보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널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어, 접촉 저항 자체도 되게 낮아 낮은 값을 보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개의 트랜지스터 소자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았는데 트랜스퍼 커브를 측정한 결과 평균 이동도는 51.4, 그리고 10개 이상의 소자에서 10의 8승 이상의 온오프 레이시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선 결과들을 구현할 수 있었던 소자의 특성, 표면 특성과 관련돼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량의 인디움 세슘을 넣었을 때, 그리고 납을 대체제로 넣었을 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UV비스나 여기 UV비스나 XRD 그리고 SEM과 같은 측정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C로 가게 되면은 우선 왼쪽과 가운데 요 그림을 보았을 때 과량의 인디움 세슘이 들어간 경우 조금 더 균일한 필름의 형태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납을 넣은 경우에는 크리스탈의 크기가 가운데 거에 비해서 좀 더 커졌다.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또 이제 UV 비스 측정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납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에서는 UV 비스에서 이제 피크 차이가 조금 난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제 XRD를 통해서 결정 형상을 조금 파악해 봤는데, 요 피크들은 이제 사방전개에 해당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피크라고 하는데, 10%의 납을 넣어준 경우에는 그 피크가 엄청 뾰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결정도가 매우 증가를 했다. 납을 넣어줘가지고 결정성이 매우 증가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이전 연구에서 납이 주석에 비해서 루이스 산성도가 낮기 때문에 소량의 납에 의해 전구체가 과도한 핵 형성을 억제하고 이것이 결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보다 많은 양의 납이 들어갔을 때는 너무 느린 핵 형성이 결정 성장을 방해해서
안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 그래프들은 과량의 인디움 세슘이 결정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량의 A는 이제 1대1 B로 넣은 거고 B는 과량으로 넣어준 경우인데 이제 스핀 코팅 시간에 따라서 그 UV 비스 흑광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 형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C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량의 인듐 세슘이 페로브스카이트 상으로의 전환을 억제해서 결정화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인듐, 인듐 주석에다가 이제 불소화 주석을 첨가한 것과 첨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홀 농도 및 모빌리티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A와 B의 그래프를 통해서 어, 여기 1.1 그리고 1.25를 먼저 주목해 보시면은 뭐 몰비가 1이나 1.4에 비해서 홀 컨센트레이션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빌리티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 품질 향상으로 인해서 딥백이나 베이컨시의 감소 때문에 홀 컨센트레이션은 감소를 했고 결정성 증가 때문에 홀 모빌리티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몰비의 경우에는 이제 인듐 세슘의 상분리에 의한 이동도 감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보시게 되면은 1.4만큼 넣어준 요 경우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인듐 세슘에 해당하는 피크가 추가로 기존에 없던 피크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 상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EM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얀 점들 즉 인듐 세슘 응집체가 생겨났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비그림을 통해 가지고 납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납을 넣은 거는 거의 뭐 500에 가까운 이 정도 그리고 납을 넣지 않은 경우에는 약 한 160 정도에 해당하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전공 이동도 계산은 오른쪽에 요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Q는 기본 전화, 타우는 평균 산란 시간, MH 스타는 전공 유효 질량인데 여기에서 납과 주석은 전공 유효 질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런 모빌리티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은 평균 산란 시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도 및 불순물과 같은 기타 특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납으로 대체한 비율에 따라서 10%, 15%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우수한 결정성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높은 전공 이동도, 홀 모빌리티 그리고 적당한 홀 농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그래프에서는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기로 최적화된 트랜지스터의 서브스트레이트 홀드 스윙 값은 0.6 볼티지 퍼 디케이드로 기존의 필름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트랩 밀도가 약 3분의 1,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납이 결정도와 홀 이동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유전체와 페로브스카이트 계면의 품질도 향상시켜서 트랩 밀도를 줄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납 이외에 다양한 금속 이온들을 가지고 어, 납과 같은 평가들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금속 이온에서 좋지 못한 결정 형성으로 인해서 트랜스퍼 커브를 보시게 돼도 그렇다 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금속 이온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자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는데요. 채널층은 공기 중에서 주석에 쉬운 사가로의 산화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걸 소자를 유리커버로 캡슐 시켰을 때 이때는 성능에 엄청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C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00 사이클 동안 일정한 온오프 응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또 아래쪽에 100회를 사용했는데도 트랜스퍼 커브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이제 바이어스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는 5.2V 시프트가 발생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계면이나 아니면 채널의 트래핑이라고 이제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요게 5.2V 이동한 게 측정을 종료한 후 1분만 지나도 초기 값으로 회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로브스카이트가 트랩을 했을 때 밴드갭 가장자리에 어, 트랩이 되기 때문에 이 트랩 결합력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쉽게 회복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 본 논문은 세슘 주석 인디움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반도체를 이용해서 고성능 P타입 틴필름 트랜지스터를 제작을 하였고 과량의 전구체 그리고 첨가제나 대체제를 통해서 높은 결정성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필름을 제작하였고 이때 최적화된 트랜지스터의 경우 55제곱미터의 모빌리티 그리고 10의 8승 이상의 온오프 레이티오를 나타냈습니다. 아래에는 페로브스카이트의 모빌리티를 계산한 연구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요거가 되게 이것저것 뭐 많이 넣었잖아요? 네. 세, 세슘? 주석도 요오드랑 같이 된 게 있고, 이게 염 형태인가요, 다? 분말 형태로, 염 형태로 어, EMF 뭐, 상에 네. 녹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 요 아이들, 솔직히 다 역할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하나하나 역할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세슘이랑, 주석이랑, 납이랑, 그니까, 아까 무슨 납이 핵 형성? 그게 잘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해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그 액티브 레이어 만들 때 하나하나 역할 좀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납, 주석, 인듐 요거 세 개는, 적절한 몰비를 구성했을 때, 사방전개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때 페로브스카이트는 적절한 밴드갭을 가진 형태로, 음, 어, 그, 전공 형성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유도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들은 만들어질 때 결정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각각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세슘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대해서 따로 만든, 어, 각각의 역할 이런 걸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저 할, 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이 논문 앞에 읽어보니까
페로브스카이트가 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트랜지스터에 이제 성능이 성능 말고 그 안정성 부분이 아직 그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보완을 한 건지 안정성을 어떻게 보완한 건지 혹시 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네. 안정성이 좋지 않다는 게 페로브스카이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페로브스카이트 자체가 상온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어, 유지력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논문에서는 상온에서도 조금 상온 공기 중에서도 유지력을 좀 갖기 위해서 산화가 되려고 하는 성질을 조금 막는 것도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지력을 측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기와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리 글래스로 캡슐을 하는 형태로 보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화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공 상태인 것처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펴놓은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은 Modified Precursor SNF 여기 불소화 주석이 그 SN 이가가 4가로 가는 것을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구체를 넣어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끝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그런데 혹시 좀 키워주실 수 잘 있나요?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작게 들리긴 한데 제가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 페로브스카이트 만드는 과정,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늦게 아, 네.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걸 적어놓은 게 일단 소자의 구조 자체는 바텀 게이트 탑 컨택으로 금정극은 40 나노미터로 증착을 했고 채널의 폭은 150 마이크로, 길이는 1000 마이크로미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채널 형성을 위해서 페로브스카이트 솔루션 제조는 어, 인디움 세슘 그리고 인디움 주석 분말을 다양한 몰비로 DMF에 용해시킨 후에 200도 핫플레이트에 교반하여서 제조하였습니다. 이때 전구체 및 첨가제로서 불소와 주석을 넣거나 아니면은 인디움 납을 인디움 주석 인디움 주석의 대체제로 넣어서 페로브스카이트 솔루션을 제조하였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솔루션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페로브스카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뭐, 그 글로우 박스 안에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 공기 중에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건데 그 그거 페로브스카이트가 그 만드는데 그 산화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만들기 힘들거든요. 거기는 어때요? 그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까지 제가 추가로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페로브스카이트 솔루션 준비는 질소가 채워진 글러브 박스에서 수행을 했고요, 전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에다가 이 글러브 박스 내용이 다입니다.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 요 물질만 구비가 돼 있으면 만들기 흡수 쉬운 건가요? 저희 랩에서 구현이 가능한 건가요? 요 논문에서는 그렇게만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아까 그 페로브스카이트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인듐 세슘을 과량으로 넣게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상분리가 일어나서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거 실험 과정에서 실제로 엄청 많이 넣어서 얘가 상분리가 일어난다라는 확인을 어떻게 했나요?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C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때 네. 과량으로 1.4를 넣어 주었을 때, 여기 인디움 세슘 110과 200 피크가 보이시나요? 네. 요게, 어딨지? 아, 제가 참고 논문에 식을 XRD 그래프를 보고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 네. 110과 200에 해당하는 피크가 네. 1.1, 1.25에 해당하는 몰비에서는 이 피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음, 1.4를 넣어주었을 때는 인디움 세슘이 과량으로 존재하면서 상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픽이 발생을 하였고, D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얀 점들이 인디움 세슘이 응집이 돼가지고 발생한 그 상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분리가 일어나서 응집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돼요? 네, 그 12페이지에 12페이지요. 네, 저기 다른 염들 넣은 거 있잖아요. 네, 저거는 그거 납 대신 넣은 거예요? 네, 납 대신 넣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는 별다른 성능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납이 얘네들이랑 뭐가 달라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더 성능이 좋아진 건지 그게 아까 결정선 그거랑 조금 더 직결된 얘기 같은데 제가 그걸 잘 못 들어가지고 그 부분 한 번만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여기 기존에 사용되었던 거가 이제 주석인데 주석을 하는 거를 이제 납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때 주석과 납이 둘 다 같은 족 음, 음. 같은 족 원소로서 가장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 결정성 향상이 되었다.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정확하게는 어떤 원리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이스 산성 요거 관련해가지고 밖에 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더 질문 있으실까요? 음, 어, 없으시면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시험 기간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